안녕하세요. 보험예방주TV의 황길입니다. 오늘은 CI보험을 조심하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인생이 마라톤에 비유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뭐 되게 흔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다. 힘들고 그 고난의 역경을 거쳐가지만 결국에는 가늘고 길게 가서 마라톤처럼 꾸준하게 갔을 때 인생의 끝이 도달을 한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보험은 보이시겠지만 우산에 많이 비유됩니다. 우산. 저희가 막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막 내릴 때 우산을 착 폈는데 그 급한 물을 피하는 거죠. 급하게 소나기가 내렸을 때 우산을 착 펴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물이 만약에 콸콸콸콸 쏟아지는 데면 우산이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 우산을 펴도 물이 다 맞아버리니까. 근데 소나기라든가 아니면은 국지성 호우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피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비를 막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험은 우산으로 많이 비유가 되는 거죠.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 보험이 우산이다라고 하는 이 컨셉에 딱 들어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은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다. 보험이 우산이면 참 좋은데 이 우산을 딱 폈는데 우산이 찢어져 버렸네. 그래서 비를 못 막아요. 비를 막으려고 우산을 샀는데 비를 못 막어. 그러면 이게 우산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오늘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보험은 우산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산의 역할을 못 해주는 상품이 있다 이거지. 그게 바로 CI보험입니다. CI보험. 오늘 사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사례는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직접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계약이 진행됐던 그 사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요 너무나도 많다. 한 달 근무를 할 때에도 몇 차례나 지나가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어떤 사례인지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주피보험자가 00년생 여성이에요. 00년생 여성. 00년생이면 우리나라 지금 나이로 이제 20살입니다. 20살. 계약일자를 자세히 보니까 2015년도 6월입니다. 2015년도 6월 달에 00년생 여성이 KDB 생명이라는 곳에서 종신보험이자 CI보험을 가입을 했다. 자, 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2015년도면 00년생 여성이 15살입니다. 15살. 15살에게 종신보험 앤드 CI보험을 가입시킨 설계사가 있다. 자, 왜 15살부터 가입했는지 아실까요? 왜 15살부터 가입을 했을까요? 사망보장을 대비하는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은요 15세부터 가입됩니다. 보험 나이가 15세 때부터 가입되거든요. 기다린 거지. 기다린 거예요. 1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입을 시켰어요. 설계사분께서. 그런데 이분께서 저한테 상담을 의뢰를 했을 때 어떤 사례들로 의뢰를 좀 했었냐면, 사실은 가족 구성원이 다 이 회사에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따님이 두 분이었는데 지금 둘째 딸 되시는 분이 지금 한국 보험 나이로 18세시거든요. 이 당시에는 15세가 안 됐다 이거지. 그래서 이때는 둘째 따님은 다행히 빗나갔습니다. 다행히도 그 찢어진 우산을 빗나갔어. 둘째 딸이 운이 좋은 거예요. 자, 이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이 담당 설계사라는 분은 소위 말하는 아주 친한 지인, 그 지인 중에서도 이 계약자분께서 미스 때부터도 알고 지내던 아주 오랫동안 생명보험사에서 영업을 하셨던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 지인이
어떤 말로 이분을 설득을 했냐면,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딸도 가입을 했다. 나도 이렇게 가입을 했다. 요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딸도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보험 상담할 때 듣게 되면은, 아, 그래?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되시거든요. 내 자식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우리 딸도 가입했다. 이 소리를 들으면 한 번 정도 의심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연금으로도 가능해. 연금으로 써도 괜찮아. 라고 해서 제시했던 제안서거든요, 이게. 연금을 제안을 할 때 아기가 15세가 되는 아이가 70세부터 매년 166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장을 받다가 차후에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써라 라는 컨셉으로 이 가족에게 접근을 했고요. 이분은 5년 전에 따님을 위해서 CI 보험을 가입을 시켰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방송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나긋나긋한 말투로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입을 했잖아요. 이러한 상품이 15세 여성인 아이에게, 학생에게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요, 방송이 아닌 실제 상담하는 자리에서는 일단은 의뢰를 하셨던 고객분이 한번 혼나요. 혼나! 상담 문의를 줬는데 혼나! 이걸 한번 설계사한테 혼을 나고,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당신이 이 상품을 왜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가입한 계기에 대해서도 듣고,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CI 보험에 대한 분석을 지금은 잘 해드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CI 보험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감원에서조차 판매를 지양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왔던 상품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이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현재 금감원에서 CI 보험에 대한 판매 지양을 권고하는 자료거든요.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5번째 케이스에 나와 있는데, CI 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연금 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 CI 보험을 연금으로 오인하거나 종신보험 CI 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금감원의 보도 자료입니다. CI 보험은 매우 심각한 질병 등에 걸리거나 그로 인한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국가의 보도자료로 나온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리얼하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금감원의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CI 보험은 많은 분들이 지금은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CI 보험을 가입하셨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요, 한 번 정도는 꼭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CI 보험을 가입했는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유지를 하셔도 점검을 꼭 받아보시고 이 상품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점검을 받게 되잖아요. 저희가 3가지 정도 기준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그 중대질환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중대질환의 범위는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말기 간경화, 말기 폐질환, 그리고 말기 신부전, 신장이죠. 말기 신부전, 이 정도를 CI 보험에서는 중대질환으로 분류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중대한 그 혈관계 질환 쪽, 뇌나 심장 쪽이죠. 중대한 혈관계 질환 쪽에 대한 보장 범위가 너무나도 협소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CI 보험을 유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보험사의 2대 진단비를 꼭 보완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 바로 이 CI보험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이중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15살에게 추천을 하고 그 5년 동안 유지를 했던 CI보험입니다. 저는 이 상품을 컨설팅 의뢰를 받았을 때 CI보험이라 하더라도 3가지의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상품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에요. 부족한 부분은 2대 진단비가 가장 시급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이 상품을 감액하고 남는 차액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대체로 CI보험을 장기간 유지하셨던 분들이 대체로 이안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주계약을 일정 부분 감액을 좀 하고 남는 차액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을 활용을 해서 보완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보험 상품을 해지할 때는요, 리모델링을 하는 요건 중에서 보험 상품을 해지할 경우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죠, 이거는. 왜냐? 가장 마지막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이 상품을 그대로 가면서 보완하자니 부담스럽고 조금 깎아서 감액하고 또 보완하자니 사망보장에 대한 보장 자체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CI보험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고, 그럴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상품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이분께서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족이 다 가입돼 있었습니다. 단독 실비로. 같은 회사 KDB생명의 실비로 전부 다 가입돼 있었는데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실비는 보장이 괜찮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이 CI보험만 가족 구성원 중에 4분이죠. 가족 구성원 4분 중에 막내딸을 제외한 3분이 동일한 상품에 가입돼 있었더라. 동일한 시기에. 자, 오늘은 다른 가족분들은 다 차치하고요. 이 첫째 따님 되셨던 분, 이분께 제가 대안이 되는 상품으로 제안을 드리고 준비를 하게 되셨던 상품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제안을 좀 드렸거든요. 손해보험사 상품. 제가 제안 드렸던 금액과 보장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보험료는 6만 원대 정도 맞췄습니다. 6만 원대. 이 금액대에 보장을 맞춘 거는 아니고요. 고객분께서 상담을 통해서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설계를 하길 원했고, 군더더기 없는 정말 깔끔한 보장, 불필요한 특약은 단 하나도 원치 않았거든요. 그 불필요한 특약을 단 하나도 원치 않아 하면서 꼭 인생에 살면서 전반적으로 꼭 반드시 필요한 보장 위주로만 세팅했던 보장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세팅을 했고요. 유사암은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상피내암이나 경계성 종양, 최근에는 갑상선암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유사암은 2천만 원이 가능한 상품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고해감 진단비도 2천만 원 포함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일반암에 발병하게 되면 3천만 원만 진단비가 지급되는 거고, 고해감에 발병이 되면 3천만 원과 2천만 원이 합산된 5천만 원이 지급이 되시는 거예요. 2번, 3번에 해당되는 혈관계 질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특약들은요, 뇌혈관이나 심혈관 관련된 모든 진단비 코드를 다 올리스크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거든요. 뇌혈관 질환 진단 자금은 2천만 원, 뇌혈관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반복 지급될 수 있도록 추가를 해드렸고요. 심장에 해당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도 1,000만 원 반복 지급 가능한 수술비로 보완을 좀 해드렸습니다. 후유장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유장애는 질병 후유장애만 특화시키진 않고요.
상해 후유장애도 함께 병행을 해서 상해 후유장애는 5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는 3천만 원인데 중요한 거는 후유장애에 대한 퍼센테이지율은 3%부터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 특약으로 상해와 질병 수술비도 포함을 해드렸는데 특별히 고객분께서는 여성이시고 그리고 엄마의 가족력으로 인해서 부인과 질환과 기타 성인병 질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셔서 1호종 수술비를 함께 포함하길 원하셨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제가 제안드렸던 상품은요, 롯데손해보험이라는 곳에서 판매되는 도담도담 자녀보험이라는 상품이거든요. 자, 이 상품은 저는 20년 납 9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고객과 타협점을 좀 찾았어요. 이게 참 논란이 많은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20년 납 80세 만기가 적당하냐, 100세 만기가 적당하냐, 90세 만기가 적당하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고객의 원하는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는 고객분께서는 90세 만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셨고요. 지금 이 상품은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무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은 일반형과는 달리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해지를 하게 되시면 환급금이 없죠. 해지를 하게 되시면 환급금이 없다. 그 조건으로 보험료는 3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다. 30% 정도 싸게 된다는 겁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춰서 거품을 빼게 된 상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이분께서 특별히 선택하게 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납입면제. 이 납입면제라고 하는 제도는 보험사에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험에 특화되어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납입 기간 안에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이 부분은 사실 현실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런데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가 납입이 면제됩니다. 납입이 면제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형 보장은 90세까지 더 이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고 쭉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품으로 선택을 하게 되셨습니다. 자, CI 보험이 맞냐, 건강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이 맞냐의 선택은 철저하게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 고객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고 보험 설계를 하시는 수많은 설계사분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인 것 같아요. 자, 고객분께서 같은 금액으로 금융상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6만 원대 중반의 금액이면 사망보장에 특화되어 있고 중대질환에 특화되어 있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3대 진단비와 후유장애, 수술비의 생존보장이죠. 생존보장에 특화되어 있는 상품을 가입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까요? 생존보장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15세 여성인 학생에게 사망보장이 특화되어 있는 상품보다는 생존보장에 특화되어 있는 이러한 건강보험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상품을 리모델링 하게 됐던 그러한 사례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러한 사례들을 좀 자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도 많고 경험해본 바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지면 보험 상품을 알아보고 준비하시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주변 분들께 많은 공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